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별로 바쁜 일은 없지만서도 할 얘기가 또 막상 생각이 나질 않아서 한동안 쉬었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이거 방송을 준비할 때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자료 화면 만들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대충 목차는 머릿속에 그려놔 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되는데 여기에 맞는 자료를 찾으려고 그러면 이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일단 뭐라도 이야기를 시작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자료 없이 그냥 제 얼굴만 주구장창 나가는 이런 방송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방송이 페이스북 화면창에 뜨신다 그러면 한번 댓글로라도 인사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도 그렇게 적어놨습니다만 정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정보는 사실 어디나 다 중요하고요. 이거가 특히 이제 돈벌이 할 때 어떤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 날 수 있다. 정보를 알아야 된다.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서 어디서 무슨 큰 호재가 터졌다더라. 누가 어디 작전한다더라. 이런 말들도 있을 거고요. 부동산 이걸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어떤 특별한 개발 호재가 있다더라. 어디 누구 실력자가 이쪽에다가 땅을 사두고 개발한다더라. 이런 여러 가지 도대체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정보들이 수도 없이 날아다니죠. 제가 이제 첫 직장이 증권회사라 가지고 그때는 저도 객장에 앉아서 실제로 손님들 전화 받고 우리 동료 직원들이랑도 같이 주로 이제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메신저 이런 게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루에도 말 그대로 계속 전화 한 통 붙잡고 있으니까요. 손님 전화는 별로 없고 그냥 우리끼리 잡담하는 전화가 많았죠. 이러다 보면 별의별 정보들이 다 날아다닙니다. 정말 있다 보면 하루에도 한 30개, 40개 정도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그 정보를 진짜 중요한 정보다.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서두를 붙이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한 놈도 아무도 그 말 믿지도 않고 다 그냥 서로서로 다 이제 돌립니다. 이야기들을. 이렇게 돌리다 보니 오전에 이제 아침 회의 시간 8시에 시작하는 아침 회의 시간에서 벌써 한 그런 정보들이 20, 30개가 쏟아져 나오죠. 오후가 되면 그때 아침에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서로 나눈 정보들을 가지고 실제로 손님들 계좌 매매하는 데에 활용을 하느냐 하면 전혀 안 합니다. 가끔 손님들이 물어보면 그게 답변으로 그 대답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너무 수많은 정보들을 들은 덕분에 그리고 그 대부분의 정보들이라고 하는 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구나 라는 걸 체감한 덕분에 저는 그때 그게 훈련이 되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어떤 소위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정보에 대해서 사실 거의 신경을 안 썼죠. 예. 그리고 실제로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정보는 정말로 저만 알고 넘어간 경우가 아마 99%일 겁니다. 왜냐하면 듣자마자 그냥 좋은 얘기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도 스스로 까먹고 이러니까 남들한테 얘기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소위 말하는 정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가중치를 안 두는 편이었습니다. 그럼 그래도 다들 정보 필요하다 그러잖아. 그럼 그 정보는 어디서 구하느냐? 정보가 있어야지. 어떤 행동의 또는 판단의 기준이 될 거니까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전에 읽었던 어떤 블로그 글의 어떤 교훈입니다. 제가 읽었던 지금은 없어진 블로그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로서는 아는 사람들끼리는 이제 많이 꽤 유명했던 블로그인데 주인장이 미국 꽤 유명한 로펌의 한국인 변호사였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자기네 회사에 CIA 출신, 그것도 CIA의 정보 분석관 담당 출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회사에서 이전 회사 CIA에서도 정보 분석을 하던 사람이라서 자기네 회사에서도 정보 분석을 하는데
뭐 소위 우리가 저기 흔히 첩보영화 같은 데서 보는 CIA가 막 그 첩보원들 해가지고 휴민트 정보를 뭐 하고 뭐 이런 거를 상당히 기대하고 봤었는데 이 양반이 하는 게 하루 종일 신문만 보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우리한테 들키게 그렇게 휴민트를 돌리고 이랬진 않겠지, 그냥 사무실에서 저런 거 하고 다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양반이랑 좀 친해지고 난 다음에 이 CIA 출신들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도 뭐 굉장히 큰 그 감정적인 울림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읽었던 글을 대충 기억에 되살려 보면, 만약에 당신이 파키스탄에 CIA 담당관으로 파견을 갔다 손치자. 그러면 파키스탄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본부로 이제 그걸 올려야 될 거 아니냐, 보고를. 그러려고 그러면 어떤 정보를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이제 재구성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보원 당연히 있는데 그 정보원들 말을 다시 이제 재검증해야 되는데 이게 쉽냐? 절대 안 쉽다는 거죠. 진짜 믿을 만한 정보원이라고 다 뽑았겠지. 그러나 세상에 믿을 만한 그런 정보원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전제를 해야 된다. 그럼 뭘 보고 그 정보를 얻느냐? 신문 보고 얻는데, 신문 보고. 무슨 신문? 당신이 파키스탄에 있으면 파키스탄 신문 보고 얻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파키스탄 방송 이런 거. 아니 왜? 그거 나오는 거 다 아는, 남들한테 다 알려진 얘기잖아.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로 신문은 첫 번째로 기사와 신문사 내부의 어떤 검열 과정, 검증 과정을 첫 번째로 1차로 거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대중한테 공개되면서 2차적으로 공개적인 검증도 또 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보의 신뢰도가 매우 높다. 그리고 신뢰도가 높은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정보의 중요도가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동네 가가지고, 파키스탄 계속 얘기합시다. 파키스탄에 가가지고 뭐가 중요한지 알 게 뭐야? 그걸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건 그 동네의 지역신문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뭐 신문 다 망했으니까 뭐 지역 방송이라 해도 되고, 뭐 지역 인터넷 언론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근데 문제는 그게 공개된 정보니까 그거는 사실 고급 정보가 아니지 않아? 다 아는 정보, 이거 삼류 정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공개된 정보에서 뽑아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최고의 정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렇지, 다 아는 정보지. 우리도 매일 똑같이 네이버 뉴스면 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핵심을 캐치해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하루 종일 누가 살이 빠졌다더라, 누가 연애했다더라, 이런 얘기만 보고 산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서 무수히 많이 쏟아져 오는 정보들 속에서 첫째로 중요한 정보들을 걸러내고, 둘째로 걸러낸 정보에서 다시 한번 자기가 정말로 궁금해하고 있던 사건들을 갖다가 캐치해낼 수 있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정보가 드물다는 겁니다. 고급 정보라고 하는 것들은 마치 모래밭에 깔려져 있는 사금 같은 거라 그래야 되나요? 이 사금을 캐는 사람들은, 캘 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치고 이러면 이제 사금을 걸러낼 수 있겠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사금, 진짜로 순금이 모래에 있다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설사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걸 어떻게 걸러낼 거야? 그 방법을 모르면 그냥 모래밭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주로 경제 이야기를 하니까 경제 쪽으로 돌려서 경제라기보다 또 주식시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경험도 그게 제일 많고 이야기하기도 편하니까요. 그리고 관심도 이제 또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식시장에서 보면은요, 요즘은 그거를 하죠. 소위 카카오톡 만들어서 단톡방 만들어서 그걸 리딩방이라 그런다면서요. 도대체 뭘 리딩을 한다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리드가 이끈다 할 때 LEAD 그 리드라는 거죠. 읽는다, 책을 읽다 할 때 리드가 아니라 뭐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딩방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매우 비싼 값에 구매를 하게 되고, 아니 근데 그 정보들이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 정보만 받을 수 있다. 그거에 대한 가치 판단은 각자 하는 거니까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걸 듣고 실제로 자기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갖다 박았는데 그게 이제 다 날았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그런 리딩방이라고 하는 건 물론 저도 뭐 수도 없이 문자 받습니다. 예, 맨날 뭐 어디 리딩방 뭐 떴습니다. 뭐 이런 거 문자 오고 그러는데 광고, 스팸 광고 당연히 이런 거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제 방송을 듣거나 뭐 저랑 이렇게 관련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적어도 소위 그런 허접한 스팸 메일에 넘어가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뭐 어디 주식만 그렇습니까? 뭐 부동산도 똑같고요. 뭐 그렇겠죠. 얼마 전에 본 걸로는 요즘 인터넷에서 저도 가끔 유튜브 화면에서 보이긴 보였었던데 무슨 뭐 월급쟁이 부자? 뭐 이런 사이트가 있답니다. 이런 채널이 뭐 3%보다 훨씬 구독자 수도 적은데 순이익은 3%에 몇 배씩 나는 이런 알짜 회사가 있다더라. 아니 그런 경제 채널들 이런 채널들 빤한데 뭐 광고 수입 그게 그렇게 많이 나올 리가 없는데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강의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 강의 프로그램도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제일 초급자반, 중급자반, 고급자반 이렇게 해가지고 고급자반까지 가려고 그러면 밑에 있는 반들을 다 이수를 해야 되고 위 올라가면 이제 돈도 많이 비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번답니다. 그것도 듣고 좀 웃었고요. 예. 그러는데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똑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데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라는 이유로 영업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정보들을 생산하는 데는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가 뭐 다 무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하고요. 저도 뭐 당연히 도움이 된다 싶은 정보들은 구독할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뭐 나를 리드해 준다? 이런 건 됐고요.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특급 개발 호재 이런 걸 갖다가 알려줄 테니 좀 더 비싼 돈을 내시오. 됐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천지 쓸데기 없는 일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뭐 저도 마찬가지로 오만 세상의 사기꾼들에게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기꾼들이 맘먹고 하성처럼 사기치자 그러면 저도 뭐 안 넘어갈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허접한 사기에는 안 넘어가야 되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그런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남들한테 알리지 말아야 될 정보이잖아요. 뭐 어디 부동산에 어디 무슨 동에 특급 개발 호재가 떴다. 이런 건 남들한테 알리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실제로 그런 개발 호재가 내기에 들어갔다라고 그러면 공개된 정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보가 맞다면 그리고 그거는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그렇죠. 주식시장에서는 딴 거보다도 제 있을 때는 그런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돌았었는데 어느 팀에서 무슨 주식 작전 들어갔다. 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뭐 그때는 이제 유명하던 팀이 뭐 덕수상고 팀 이런 데가 있었거든요. 덕수상고 팀에서 뭐 실탄을 갖다가 200개를 모아가지고 뭐 어디 종목 뭐 언제부터 시작한다더라. 아니면 뭐 며칠 전부터 시작했다. 근데 지금 5만 원인데 그걸 갖다가 뭐 15만 원까지 밀어 올린다더라. 뭐 이따위 얘기들 있죠. 그런 얘기들을 하루에 20-30번씩 들었는데요. 그 이제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아무도 신경도 안 쓰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주식 매매 보신 분들은 압니다. 누가 어디 작전한다 그러면 그거는 결코 악재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대박 호재라고 생각을 하죠. 거기에 묻어서 나도 작전 세력 하는데 묻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벌고 나오려고 그러지. 그냥 저기는 뭐 작전한다니까 불공정 매매니까 나는 저런 데 들어가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요. 근데 뭐 그 정보 믿고 실제로 들어갔다 해가지고 뭐 먹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털릴 경우도 있고 뭐 확률은 늘 다르죠. 뭐 몇 프로일지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늘 다르니까요. 근데 그런 정보를 믿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작전 정보를
진짜 말 그대로 자신의 통찰력으로 캐치해낸 분을 두 분을 직접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소위 말하는 증권회사, 주식시장에서의 특급 정보들인데 그 특급 정보를 뭐 어떤 사전 그것도 없이 또는 뭐 주사 들은 거 이런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신의 통찰력만으로 캐치해낸 분이 두 분 있고 이 두 분은 그 매매에서 큰 돈을 버는 걸 제가 또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분은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제일 존경하던 형님인데 이 형님이 말 그대로 이제 그동안 매매를 워낙 잘해가 수익률이 워낙 높아서 그 손님 몰고 오고 손님 몰고 오고 해가지고 예탁 자산이 어마어마한 뭐 거의 어지간한 펀드급으로까지 큰 양반이셨어요. 근데 이 양반이 갑자기 난데없이 무슨 뭐 중소형 건설사에다가 있는 대로 때려박는 거예요. 이 양반 예탁 자산이 하도 크니까 잘 안 움직여요. 근데 한 번은 움직이면 뭐 몇십억, 몇백억이 움직이는 겁니다. 갑자기 이 종목에다 와르르 돈이 쏟아져 들어가니까 다들 뭐 웅성웅성했죠. 쟤 왜 저러냐. 저 형 갑자기 왜 뭐 봤대냐. 한참 있다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 작전 들어가는 거라 가지고 내가 미리 물 좀 탔어. 예? 저 그런 말 못 들었는데요. 아니 이거 차트 보면 나오잖아. 예? 차트를 보고 뭐 여기에서 이거 봐 여기 거래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때 이렇게 튀잖아. 아니 좀 봐도 모르겠는데요. 야 눈에 다 보이는 걸 이걸 못 보면 어떡해. 그런데 그 양반은 정말로 차트에서 주식 차트 다 공개된 정보죠. 거기에서 나오는 몇 가지 변수들을 갖다가 보고 자기의 판단으로 추리해가지고 거기에다 배팅을 했고 그게 그대로 맞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나오는 이야기들은 정말 제가 그때 그 현장에서 있으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히 우리 회사 지점에 뭐 누구누구가 여기에다가 돈을 갖다가 이제 왕창 넣었다더라. 이런 얘기가 주식시장에 하루 또 안 돼가지고 다 퍼져나갔고 그 다음부터 온갖 역정보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완전 상반된 정보들이 막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 지점에서 물을 타는 바람에 작전하는 애들 다 돈 다 뺐다더라. 이런 얘기도 들렸고요. 똑같은 날에 이 작전하는 거 죽이려고 오히려 더 돈을 타가지고 그냥 더 밀어 올린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둘 다 역정보입니다. 그렇게 하던 형님을 보고 난 다음에 나는 봐도 모르는구나. 봐도 모르는 걸 넘어서서 설명해줘도 모르는구나. 이래가지고 그쪽 동네를 아는 거는 일단 포기를 했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분은 정말 제가 회사 다니는 동안 본 사람들 중에서 제일 샤프하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가능하다 싶은데 우리 회사 지점 내에 이제 뒤에 보드판 이런 걸 보고 뒤에 이제 컴퓨터 놔두고 있으니까 거기 시세판 보고 하는 아주머니들이 몇 분 계셨어요. 이 아주머니들은 그냥 뭐 소일거리로 증권사 객장에 나와가지고 커피는 얻어 마시고 뭐 거기서 아주머니들끼리 즐겁게 하하호호 웃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었는데 이 양반들이 좀 이따가 하주임 잠깐 일로 와봐. 예. 가가지고 저 커피 하나 뽑아가지고 예 여기 이렇게 이제 했더니만 이 주식 한번 봐봐. 그러니까 예 무슨 일로 그러시는가요? 이거 좀 있으면 갈 것 같지 않아? 예?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트레이시 갈 거야. 하지만 돈 있으면 좀 사나 봐.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너무 뜬금없어가지고 실제로 차트를 봐도 아무 일 없었거든요. 아무 일 없이 그냥 바닥에서 그냥 기고 있는 주식이길래 근데 이게 뭘 보고 이렇게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물어봤죠. 근데 그때 그 아줌마들이 해주신 말씀이 진짜로 인사이트가 엄청난 말씀이셨어요. 지금 생각해봐. 요즘 개별 종목 장이잖아? 그러니까 요즘 주식들, 작은 중소형 주식들 작전해가지고 막 밀어 올리는 주식들이 많았었어요. 네. 근데, 당신도 이 회사 알지? 예, 압니다. 여기 사장이 누구누군데 그 새끼 아주 개새끼인 거 알지? 그러니까 예 압니다. 이 개새끼가 요즘 같은 개별 종목 장에 참고 있겠어? 지금 몸이 근질근질하게 죽을라 그럴걸? 좀 있으면 얘도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곧 작전하러 나올 거야. 그러면 튈 거야 주식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이래 가. 너무 설득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아줌마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주식을 꽤 열심히 사모으셨고 사모으셨는데 이런 그 매매의 문제점이 있죠. 틀림없이 그래 될 것 같긴 한데 언제 될지 몰라가지고 한 보름쯤 기다렸는데 계속 별일 없길래 약간 손해보고 파셨어요. 그러고 있다 한 두어 달 있다가 정말로 그 개새끼로 소문난 대주주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역시 그 회사 주식 작전에 올라가지고 한 두세 배 튕기고 하는 걸 목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뭐 얘기를 하다 보니 어디까지 왜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는가 저도 갑자기 길을 좀 헤맸는데요. 사실은 그런 겁니다. 마치 파키스탄에 파견 나간 CIA의 정예 요원 그리고 차트만 보고 다른 매매 세력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캐치해낸 놀라운 감각의 샤프한 양반 그리고 주식시장의 오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때 당시의 흐름에서 충분히 나올 만한 상황들을 예측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은 사실 어떤 예고편 비슷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도 이제 특히 요즘 유튜브가 많이 나오니까 유튜브에서는 정보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거기에 나오는 정보들을 매우 애용하고요. 그런 정보들을 보면서 충분히 우리 활용할 여지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중에서는 정말 정보량이 엄청 풍부하거나 아니면 야 이런 건 어디 논문 같은 데서 찾기 힘든 이야기인데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이런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전공자들이 그렇게 이제 아무 대가 없이 그런 지식을 나눠주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반면에 근데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정보, 지식 이런 것까지는 충분히 풍부한데 문제는 이 소위 말하는 지혜라고 해야 되나? 위스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어렵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제일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귀하기도 귀하고 찾기도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영업사원들 지식계의 영업사원들이 잘 노리는 분야이죠. 그리고 구라만 좋으면 충분히 인사이트 있어 보이니까요. 그래서 그 인사이트는 제일 비싼 값에 팔립니다. 그런데 아니 정말로 좋은 인사이트라고 그러면 100만 금이 왜 아깝겠습니까? 당연히 그만큼의 정보에 대한 그만큼의 가치가 따르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인사이트가 아닐 경우, 인사이트로 포장된 경우 그러면 그 정보 비용만 날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한 행위의 책임도 또 져야 되는데 이게 뭐 작게는 수백만 원, 뭐 많게는 몇억 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공개된 이런 정보를 팝니다류의 리딩 방류 이런 거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로 솔깃한 건 사기치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말로 선의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닐 경우 이런 경우가 정말 완전 외통수죠. 이 양반 진짜로 사기칠 사람 아니야. 왜냐면 오랫동안 봐왔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정보를 알만한 위치에도 있어.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정말 조심스럽게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이건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진짜로 맞는지 아닌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양반은 정말 나한테 뭐 경제적 대가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좋은 고급 정보를 또는 고급 인사이트를 주셨어. 그런데 그 인사이트가 과연 정말로 나한테도 인사이트가 될 수 있을 것인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정보는 찾아보면 다 나오죠. 저는 구글 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진짜 이런 신세계가 열렸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다들 구글 검색창에 다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색창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사이트, 위스덤 이런 것들이겠죠. 그야말로 종합적인 판단에 충분한 통찰의 결과로 나오는 어떤 결과물들 이거는 여전히 귀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것들은 거래 시장이 잘 나오지도 않고 설사 시장이 나왔다 하더라도 비용 책정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얻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자기가 직접 해야 되더라고요. 주식시장에서 일단 제일 궁금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종목 선정.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까? 이거를 물어보면은요. 종목을 추천해 주는 것들이 뭐 수천 개, 수만 개가 쏟아져 나옵니다. 요즘 뭐 한국 주식시장 보면 코스피, 코스닥 말고 뭐 미국 시장 이런 까지 나오니까요. 무제한으로 그런 종목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뭘 해야 해? 이거 다 해? 의미 없죠. 그러려고 그러면 일단은 주식을 매매한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필요한 게 정보가 아니죠. 정보보다도 훨씬 귀한 건 인사이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사이트는 정말로 IQ 한 150 이상 되는 지니어스들이나 가능한 거지. 그러면 최소한 정보의 진위를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론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겠죠. 이게 정말 또 어려운 것이기도 하고요. 인사이트는 저 위에 있는 것. 그 더 위에는 위스덤이 있다 손치면은 최소한 이 밑에서는 진위 판단의 방법론 요거라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지식의 뱅가드 이걸 하면서 처음에 이제 목적은 말 그대로 지식 전달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뭐 찾아보면 다 아는 얘기일 수 있지만서도 그래서 이제 이야기로 해서 들으면 좀 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흥미 위주의 어떤 지식 전달 이거를 갖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곧 소재 빈곤에도 빠졌고 지금도 소재 빈곤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준비를 하다 보면은 가만 생각해보면 이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에이 됐다 이건 치우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간 기획들도 엄청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또 이거는 진짜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은 게 있는데 그게 그 주식 이야기 한번 해보자 했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주식시장 이제 쪼당 망했잖아요. 옛날처럼 뭐 3천 넘어가가지고 뭐 방방 뜨고 이럴 때가 아니니까 오히려 차분해지니까 제가 뭐 이런 얘기 한다 하더라도 뭐 저한테 뭐 넘어가가지고 하승재가 뭐 뭐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제가 부담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담될 이야기도 안 할 겁니다. 뭐 이 종목이 요즘 좋아 보여요. 이런 거는 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설사 안다 하더라도 그건 누가 믿겠습니까? 자. 그래서 주식 이야기로 주식은 뭐겠습니까? 뭐 딴 거보다도 소위 말하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뭐 저는 주식이 처음인데요. 뭐 이런 거라든지 뭐 그 주식 투자 포 두미즈 뭐 돌대가리를 위한 주식 투자 뭐 이런 책들도 많고 이랬습니다. 여기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긴 하지만서도 그 책으로 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 이해하기 힘들다기보다도 읽기 피곤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또 뭐 정리를 꽤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리력으로 좀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 이것도 꽤 재밌습니다. 옛날에 한때는 제가 이거 기술적 분석 책까지 쓰려고 그랬었는데 뭐 그냥 바로 접었죠. 쓰다 보니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접었는데 어쨌든 그 기술적 분석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효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시리즈로 엮어서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딱히 뭐 이런저런 지식의 뱅가드지만 뱅가드적인 지식은 없고 그냥 평소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앞으로 지금보다는 좀 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